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겁고 의미 있는 주말 만들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요. 미준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을 만들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부터 짧게라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원칙, 삶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룰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아는 사람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랬고 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일들 혹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철저하게 저의 인생에서 배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유튜브 운영을 하면서도 그건 마찬가지였는데요. 간혹 그 유튜버 분들 중에 악플을 남기는 분들과 싸우고 논쟁을 하고 법정까지 가는 일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은요, 부정적인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부정적인 쪽으로 삶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 일을 즐겁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악플러들과 싸우기보다는 바로바로 무시해버리고 삭제해버리고 또 블록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 공개를 할 때마다 평소에는 이제 방송을 보지 않는 분들이 자꾸만 찾아오셔서 저를 괴롭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제 사생활인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의 수익률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저의 투자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제가 공유하고 있는 방송의 내용 그리고 저의 실제 투자 모습이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방송 내용 따로 그리고 제 투자 따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 미주은 채널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유튜브를 계속 운영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결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1월 6일 일요일날 보내드리는 미주은의 마지막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미준의 다행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드리고요. 두 번째로 미준의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미준 포트폴리오 상세 분석, 오늘의 영상 마지막은 Catch Me If You Wan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우리가 모두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챕터로 들어갑니다. 미주은의 다행 프로젝트 업데이트 사항인데요. 미주은 다행 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사회 기부 프로그램을 마련했었거든요. 미주은을 찾아주시는 구독자의 수만큼 매달 저와 그리고 어스 얼라이언스에서 기부금을 납부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종목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수익률은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자, 현재 총 보유 주식의 가치를 보니까요, 500만 원이 조금 되지 못하는 금액인데 수익률은 무려 마이너스 21.1%입니다. 자, 현재 베어마켓이 얼마나 장기화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매달 이렇게 주식을 매수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플러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요, 미주은의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공개하는 모든 수치는요, 2022년 11월 1일 종가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한 달 전에 제가 공유드렸던 내용입니다. 9월 30일 영국 시간으로 밤 10시에 제가 캡처를 한 거고요. 그때 제 포트폴리오의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 3,300만원, 수익률이 마이너스 8.88%였고요. 자, 한 달이 지난 11월 2일 새벽에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총 자산의 규모는 3억 4,500, 투자 금액은 3억 7,500만 원이고요.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 2,990만 원, 수익률이 마이너스 8% 정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또 주식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다시 했습니다. 11월 4일 오후 2시에 제가 캡처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4,290만 원, 수익률은 마이너스 11.4%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삼성증권의 앱에서 화면을 캡처한 내용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목의 매수 단가, 현재가, 보유 수량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저의 매수 단가는 112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보유 수량은 72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미존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편입하거나 배제한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미존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달에 이미 예고 드린 것처럼 알란닷컴을 정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 관련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미국 밖에 거주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몇몇 되지 않는 플러스 수익을 올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쉽게 이번에 익절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신규 편입 종목은요,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주식의 개수를 줄이거나 늘렸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10월 한 달 동안 비중을 축소한 종목이 2개 있는데요. 메타 플랫폼즈 그리고 업스타트의 비중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비중을 확대한 종목이 여러 개 있는데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 테슬라 그리고 구글을 추가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구글은 조금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미존의 포트폴리오를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현금 비중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한 달 전에 공개했던 현금의 비중은 15.8%였습니다. 그때 금액으로 6,5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한 달이 지내고 나서 지금 공개해드리는 현금의 비중은 4.8%로 감소를 했고요. 금액도 1,760만 원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현금의 비중이 10월 초 15.8%에서 11월 초 4.8%로 대폭 감소한 이유가 있는데요. 10월 중에 제가 추가 매수한 종목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 모기지 상환을 했습니다. 제가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영국의 모기지 이율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맞이하고 있는 모기지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현재 제가 납부하고 있는 모기지의 이자율이 6.7%까지 이미 급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11월 중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자를 올린다라는 레터를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에서 받은 사항이고요. 자, 그래서 현재 월 납부액이 무려 1,034파운드가 되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요, 현재 주식 투자에 들어가 있는 금액 중에 10%에서 20%를 이용해서 남은 밸런스도 추가적으로 줄여 나가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키워드별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줄기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투자를 카테고리별로 나눠봤는데요. 자, 첫 번째 카테고리는 EV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입니다. 자, 전기차 에너지 스토리지 관련된 종목이 6개, 7개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지포인트, 발레, 스템, 그리고 이제 ETF 중에 LIT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올린, 소시에다드 퀴미카, 테슬라가 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핀테크고요. 핀테크를 대표하는 기업은 블록, 업스타트, 소파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안에는 유니티, 줌, 메타 플랫폼즈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메디컬 테크놀로지인데요. 텔라다, 크리스퍼, 인텔리아, 퍼시픽 바이오, 인투이티브 서지칼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 반도체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7개 종목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ASML, 테라다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코보, TSMC,
온 세미컨덕터, AMD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5G 그리고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는 애플과 퀄컴을 보유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바일 플랫폼은 두 종목이 있고요. 우버 그리고 에어비앤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자, 다음은 클라우드입니다. 네 종목인데요. 클라우드 플레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G스케일러, 트레이드 데스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커머스는 두 종목입니다. 아마존 그리고 남미의 아마존인 메르카도 리브레. 자, 빅데이터는 두 종목으로 늘었죠. 팔란티어 그리고 데이터독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덜즈 카테고리에는 버진 갤럭틱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미주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비교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4개의 ETF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SOXX, 두 번째 TQQQ, 세 번째 SPY, 네 번째 QQQ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초 기준으로 했을 때 제 투자 자금이 키워드별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저의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키워드는요, 단연 AI, 인공지능입니다. 전체 투자 자금의 22.2%가 인공지능 관련 종목에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키워드는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스토리지가 20.5%를 마크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세미컨덕터 반도체가 12.9%, 네 번째 이커머스는 7.5%, 다섯 번째 메디컬 테크놀로지가 7.5%를 맡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사스는 7.1%의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각 키워드별 자세한 투자 자금의 현황은요, 이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키워드별 수익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 초 현재 세미컨덕터 반도체의 투자 수익률은 4.31% 마이너스로 떨어졌고요. 어덜즈는 버진 갤럭틱이죠. 69.2% 마이너스, 모바일 플랫폼이 마이너스 5.53입니다. 메디컬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24.38%, 핀테크는 46.4%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자, 전기차 배터리는 플러스입니다. 23.77%, ETF가 마이너스 18.14, 이커머스 마이너스 17.46, 클라우드 사스 마이너스 1.97% 보이고 있고요. 빅데이터는 마이너스 25.1, AR, VR 그리고 메타버스가 마이너스 49.68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인공지능도 마이너스로 하락했는데요. 마이너스 3.98, 5G, 사물 인터넷이 전기차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플러스 37.5%로 좋은 수익률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워드별 투자 비중 그리고 수익률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종목별 비중과 수익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별 종목의 수는 40개나 되고요. 5개의 ETF도 더불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40개나 되는 종목 중에서 탑5에 들어가 있는 투자 비중이 41.2%나 된다. 그리고 전체 투자 자금의 58.1%는요. 탑10에 집중 투자되어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11월 초 기준으로 했을 때 저의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탑 20를 보고 계신데요. 아직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단연 테슬라입니다. 전체 투자 자금의 13.4%가 테슬라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엔비디아 8.2%, 3위는 알파벳 7.5%입니다. 자,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 6.5%, 아마존이 5.6%, 6위는 온 세미컨덕터 4.9%고요. 애플이 4.5%, 우버 테크놀로지가 3.0%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 9위는 AMD 2.3%, 10위는 차지포인트 2.2%입니다. 자, 그 밖에도 11위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2위에는 소파이, 13위 ASML, 14위는 퀄컴이고요. 15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6위 G스케일러, 17위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 18위 메르카도 리브레, 19위 줌 비디오, 마지막 20위에는 에어비앤비가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별 수익률 순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종목별 순위를 보여드리기 전에 ETF 수익률 비교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22년 8월 10일 날, 그러니까 한 3달 전이죠. 4가지의 대표적인 미국 ETF를 같은 날 동시 매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8월 10일 아침 7시 30분에 제가 같이 매수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주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0%인 시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주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ETF를 샀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수익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죠. 그때 이제 제가 수익률 비교를 위해서 매수한 ETF가 SOXX,
TQQQ, 스파이, 그리고 오리지널 QQQ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달이 지났는데요. 자, 그동안 미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3개월간 0%에서 마이너스 8%로 하락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스파이는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플러스 1.4, QQQ는 마이너스 6.8%를 보여줬고요. 반도체는 굉장히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4.7%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 TQQQ를 보시면요.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36.9%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QQQ는 마이너스 6.8%에 불과한데 TQQQ는 마이너스 36%까지 떨어진 이유는요. 매일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세에서 장기간 TQQQ 이렇게 레버리지를 쓰는 ETF를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률에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1월 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 순위 바텀 10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가장 좋지 않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버진 갤럭틱 마이너스 69.2%고요. 두 번째로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만만치 않죠. 마이너스 66.5, 업스타트 홀딩즈가 마이너스 62.6, 메타가 54.5%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블록도 아직까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50.8%, 텔라닥이 마이너스 45.4, TSMC 마이너스 41.3, 줌비디오 마이너스 37.6, 그리고 3달 전에 매수한 TQQQ가 마이너스 36.9%를 보이고 있고요. 소파이는 마이너스 34.9%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요. 수익률이 가장 좋은 탑 10인데요. 애플의 수익률이 드디어 테슬라를 넘어섰습니다. 플러스 59.6%. 테슬라는 이번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48.6%를 보이고 있고요. 온 세미컨덕터가 플러스 33.5,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플러스 28%, 테라다인 플러스 25.8,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플러스 20.9%, 올린 플러스 20.3,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플러스 15.7%, 우버 테크놀로지 플러스 10.2, 마지막으로 퀄컴이 5.4%라는 별로 좋지 않은 수익률로 1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후 투자 계획을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11월 중에 주식 투자 자금의 10%에서 20% 정도를 사용해서 모기지의 밸런스를 추가적으로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자율이 7%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요. 제가 매달 세입자한테 받고 있는 그 렌트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을 예측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분할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러한 계획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전기차, 에너지 스토리지, 반도체, AI, 클라우드, 메디컬 테크놀로지 이러한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는 테크놀로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의 리스트인데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퀄컴, 우버, 애플,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엔비디아, 온 세미컨덕터, 데이터독, 스템, SQM,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종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요. 전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 옹의 주옥 같은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끝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get started early. 가능한 한 빨리 투자를 시작해라. 두 번째, invest consistently. 그냥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투자해라. 세 번째, think long term.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해라. 네 번째, diversify.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라. 다섯 번째, never borrow to invest.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마라. 여섯 번째, invest in what you believe in.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산업과 종목에 투자를 해라. 자, 일곱 번째, 단기적인 변동성에 굴복하지 마라. 여덟 번째, keep an eye on fees and taxes. 각종 수수료 그리고 세금을 감안해라. 마지막 아홉 번째, invest when you can, when you can.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서만 투자를 해라 라고 이렇게 주옥 같은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